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우저 자동화 시스템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플레이라이트와 퍼피티어를 활용한 브라우저 자동화의 핵심 개념을 실무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6개 섹션입니다. 먼저 브라우저 자동화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플레이라이트와 퍼피티어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 브라우저 코드 구조를 분석하고 CDP 프로토콜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샷, 액션 구현과 실전 웹 스크래핑 자동화까지 다루겠습니다. 브라우저 자동화란 사람이 수동으로 수행하는 웹 브라우저 작업을 프로그래밍으로 자동 실행하는 기술입니다. 웹사이트 방문, 버튼 클릭, 폼 입력, 데이터 수집 등 반복적인 작업을 코드로 작성하여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테스트나 데이터 수집에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동화가 필요할까요? 수동 테스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도입하면 CI/CD 파이프라인에서 매번 자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며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 개발자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자동화의 주요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E2E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나리오를 코드로 작성하여 검증합니다. 또한 웹 스크래핑으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PDF 생성이나 스크린샷 캡처, 폼 자동 제출 같은 업무에도 활용됩니다. 이제 플레이라이트를 소개합니다. 플레이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최신 브라우저 자동화 프레임워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크롬, 파이어팍스, 서파리 3가지 브라우저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 대기, 즉 오토웨이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요소가 준비될 때까지 자동으로 기다려줍니다. 강력한 셀렉터 엔진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퍼피티어입니다. 퍼피티어는 구글에서 개발한 노드.js 라이브러리로 크롬 또는 크로미엄 브라우저를 제어합니다. 헤드리스 모드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크롬 데브 툴즈 프로토콜, 줄여서 CDP를 직접 사용합니다.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어 가볍고 빠릅니다. 플레이라이트와 퍼피티어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브라우저 지원 범위입니다. 플레이라이트는 크롬, 파이어팍스, 서파리를 모두 지원하고 퍼피티어는 크롬과 크로미엄만 지원합니다. API 스타일은 두 라이브러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플레이라이트가 모바일 에뮬레이션, 네트워크 가로채기 등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세요. 플레이라이트의 기본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라이트 패키지에서 크로미엄을 임포트합니다. 론치 메서드로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뉴 페이지로 새 탭을 엽니다. 고투로 원하는 URL로 이동한 후 스크린샷 메서드로 스크린샷을 캡처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를 호출하여 브라우저를 종료합니다. 매우 직관적인 코드입니다. 퍼피티어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퍼피티어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론치, 뉴 페이지, 고투, 스크린샷, 클로즈를 순서대로 호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라이트와 API가 거의 동일합니다. 한 라이브러리에 익숙해지면 다른 라이브러리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인스턴스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클래스는 전체 브라우저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론치 메서드로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뉴 페이지로 새 탭을 생성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클로즈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되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객체는 브라우저의 탭 하나를 나타냅니다. 고투 메서드로 페이지를 이동하고 클릭으로 요소를 클릭하며 필로 입력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웨이퍼 셀렉터로 특정 요소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객체 하나로 대부분의 브라우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CD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DP는 크롬 데브 툴즈 프로토콜의 약자로 크롬 브라우저를 프로그래밍으로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웹소켓을 통해 브라우저와 통신하며 개발자 도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코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 프로파일링, 자동화에 활용됩니다. CDP는 여러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도메인은 페이지 로드, 내비게이션 등을 제어합니다. 네트워크 도메인은 네트워크 요청과 응답을 모니터링합니다. DOM 도메인은 문서 구조에 접근하고 런타임 도메인은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제어합니다. 각 도메인은 메서드와 이벤트를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CDP를 직접 사용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플레이라이트에서 new CDP 세션으로 CDP 세션을 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네이벨을 호출한 후 request will be sent 이벤트를 구독하면 모든 네트워크 요청을 가로채서 로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이네이벨 후 자바스크립트 다이얼로그 오퍼닝 이벤트를 처리하면 얼러트이나 컨펌 다이얼로그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캡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샷 메서드로 페이지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캡처합니다. 폴 페이지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스크롤이 필요한 긴 페이지도 전체를 캡처합니다. PNG나 JPEG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고 JPEG의 경우 퀄러티 옵션으로 압축률을 조절합니다. 스크린샷 캡처 코드 예제입니다. 첫 번째는 폴 페이지 옵션으로 전체 페이지를 캡처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CSS 셀렉터로 요소를 선택한 후 그 요소만 캡처합니다. 세 번째는 JPEG 포맷으로 저장하면서 퀄러티를 80으로 설정하여 파일 크기를 줄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클릭과 입력 액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릭 메서드는 버튼, 링크, 체크박스 등 모든 클릭 가능한 요소에 사용합니다. 필 메서드는 입력 필드의 기존 값을 지우고 새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타임 메서드는 키보드 입력을 시뮬레이션하여 한 글자씩 천천히 입력합니다. 실시간 검색처럼 입력 이벤트가 중요한 경우 타입을 사용합니다. 요소 대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이퍼 셀렉터는 특정 셀렉터에 해당하는 요소가 DOM에 나타날 때까지 대기합니다. 웨이퍼 로드 스테이는 로드, 담 컨텐트 로디드, 넷카이델 등 페이지 로드 상태를 확인합니다. 웨이퍼 리스판스는 특정 URL 패턴의 API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적절한 대기 전략으로 안정적인 자동화를 구현하세요. 요소 대기와 상호작용을 조합한 로그인 자동화 예제입니다. 먼저 웨이퍼 셀렉터로 로그인 버튼이 나타날 때까지 대기한 후 클릭합니다. 필 메서드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필드의 값을 입력하고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퍼 리스판스로 로그인 API 응답을 기다려 로그인 성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제 웹 스크래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HTML 문서의 DOM 구조를 파싱하여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JSON, CSV, 데이터베이스 등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하여 분석에 활용합니다. 셀렉터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SS 셀렉터로 클래스, ID, 태그, 속성 등을 조합하여 요소를 선택합니다. XPath는 더 복잡한 조건의 요소 선택이 가능합니다. 플레이라인은 여기에 더해 getByText, getByRole, getByLabel 같은 텍스트 기반 셀렉터도 지원합니다. 이런 직관적인 셀렉터로 테스트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 예제 코드입니다. $이벨 메서드로 프로덕트 아이템 클래스를 가진 모든 요소를 선택합니다. 매프 함수로 각 요소에서 상품명, 가격, 링크를 추출하여 객체 배열로 반환합니다. 브라우저 내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므로 동적으로 로드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네이션 처리 방법입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페이지네이션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거나 URL 페이지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며 반복적으로 요청합니다. 각 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배열에 누적하여 전체 데이터를 모읍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로직도 필요합니다. 에러 핸들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브라우저 자동화는 네트워크 오류, 요소 미발견, 타임아웃 등 다양한 예외 상황이 발생합니다.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에러를 포착하고 제시도 로직을 구현하여 일시적인 오류를 극복합니다. 적절한 타임아웃을 설정하고 로깅으로 문제 원인을 추적하세요. 헤드리스 모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브라우저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시행됩니다. 화면을 그리지 않아 리소스를 절약하고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서버 환경이나 CI/CD 파이프라인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론치 메서드의 헤드러스, 트루 옵션을 전달하여 활성화합니다. 브라우저 컨텍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컨텍스트는 독립적인 브라우저 세션을 나타냅니다. 각 컨텍스트는 별도의 쿠키,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를 가집니다. 하나의 브라우저에서 여러 컨텍스트를 생성하여 병렬로 테스트를 실행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하는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으로 봇 탐지 우회 방법을 공유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자동화 도구를 탐지하여 차단합니다. 유저 에이전트를 실제 브라우저처럼 설정하고 클릭과 입력 사이에 랜덤 딜레이를 추가합니다. 마우스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고 뷰포트 크기를 일반적인 해상도로 설정합니다. 다만 웹사이트의 이용약관과 robots.txt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자동화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를 알아보고 플레이라이트와 퍼피티어를 비교했습니다. 브라우저, 페이지, 컨텍스트 등 핵심 객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CDP 프로토콜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스크린샷 캡처, 클릭, 입력 등 액션 구현과 실전 웹 스크래핑 기법까지 학습했습니다. 이제 직접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세요. 브라우저 자동화 시스템 완벽 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